412번.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xy가 또 이런 걸 만족하더라. 성립할 때 양수의 값을 구해보자. 자, 그럼 일단 요거 이제 해석부터 하기 위해서 요거를 서로 이제 비교해보자. 두 개 비교. 그럼 요거 이제 유리화해서 실수화해서 양변을 비교합니다. 그럼 x 더하기 yi가 요거 실수화해서 1 플러스 ai 1분의 1 빼기 ai랑 1 빼기 ai 이렇게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a제곱 i제곱인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리고 1 마이너스 ai. 자, 그러면 이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x가 실수 부분, y가 허수 부분이잖아. 그래서 바로 적을까? x는 여기서 실수 부분은 요 앞에 해당하는 1 플러스 a 제곱분의 1을 말하는 거고, 자, 허수 부분 y는 여기서 이제 y 파트에 해당하는 1 플러스 a 제곱에 마이너스 a, 요게 바로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x 자리에 여기 넣고 y 자리에 여기 넣어주면, 자, 여기 x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a 제곱분의 1 빼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5라고 되겠네.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1 플러스 a 제곱에 얘가 그러면 5가 붙겠다, 그지? 그리고 a까지 여기다가 마오를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5a가 된 겁니다. 그게 1이 된다 말인 거지.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a 제곱을 다 곱해. 그러면 1, 그 다음에 5a,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a 제곱. 자, 우변으로 싹 다 넘겨주면 1은 없어질 거고, a 제곱 마이너스 5a가 0이 되고 a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니까 a는 0 또는 5인데 여기 양수 a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5가 최종 정답. 4번이 최종 정답입니다. 433번. 자, 여기 성질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잘 봐봐. 이것도 좀 이제 아이디어적인 부분입니다. 자, 알파라는 복소수, 그리고 베타의 결례가 1이다. 또 알파랑 또 알파의 결례 분의 1을 하면 3i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하게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변을 똑같이 결례를 시켜보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게 내가 이거 결례를 양변에 똑같이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분배로 다 따로따로 적용이 가능하지. 그럼 여기다가 분배를 시키면 결례 알파가 될 거고, 곱하기 결례의 결례 베타니까 베타로 돌아오겠지. 자, 1은 어차피 실수이기 때문에 결례를 해도 1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내가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처음 주어져 있던 식이제 요거를 알파 는으로 고치면 결례 베타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는 결례 알파 는이라고 하면 베타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겠다, 그지? 자, 요런 것들을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 볼 거야. 자, 알파가 여기 보면 결례 베타분의 1이잖아. 그래서 알파는 결례 베타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자, 결례 알파가 베타분의 1이니까 결례 알파분의 1인가 뒤집어졌지? 그럼 여기다가 베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게 지금 3i야. 그런데 여기 질문이 그대로 들어있지, 그지? 그대로 들어있지. 그래서 요거는 요 양변을 결례를 시켰을 때 나오는 요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따로 막 산수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성질로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i 5번이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436번. 자,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있는데 요런 관계를 만족하고,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i가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성질 쓰는 문제인데 이 성질 쓰는 파트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그 감각을 좀 익혀 나가는지 한번 잘 봐봐. 자, 관계식을 쓰면 어떻게 한번 쓸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알파 는이라고 한번 써볼까? 요게 10이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는 결례 알파분의 10이라고 한번 써볼 거야. 여기서도 베타는 결례 베타를 나눠준 거와 같겠지. 이런 관계가 만족한대. 그걸 내가 여기다 넣어볼 거야. 자,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결례 알파분의 10 더하기 결례 베타분의 10 한 것이 2i가 된다는 소린 거고, 요거를 2로 쌤이 좀 약분할까? 5가 되고, 자, 통분해 보게. 여기 통분. 그러면은 결례 알파와 결례 베타 요렇게 하면 5로 묶어서 결례 알파랑 결례 베타, 그게 i가 된다 이 말인가. 자, 여기서 첫 번째 성질. 자, 결례는 전부 다 분배가 가능해, 분배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한꺼번에 요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썼다고 보면 되고, 마찬가지야. 얘도
한 방에 알파 베타한테 있는 거를 분배해서 이렇게 왔다고 보면 돼.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i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그러면 그거에 켤레를 써라는 소린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할게. 그러면 전체 켤레 알파 베타 분의 5에 자 요거의 켤레니까 마이너스 2i가 되겠다 그지. 그게 i가 된다. 그러면 i끼리는 약분돼서 없어질 것이고 켤레 요거를 우변으로 올려주면 마이너스 10은 켤레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또 성질 중에 하나가 켤레를 했는데 이렇게 실수만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켤레는 허수에 관련된 문제에서만 부호가 바뀌거든. 그럼 얘는 어차피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10이었다 이 소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켤레를 씌워도 그대로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질문 알파 베타의 최종값은 마이너스 10입니다. 1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439번 보자. 두 복소수 요것과 요거가 모두 실수가 되게 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복소수는 요거라고 했을 때 a, b의 값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다. 그러면 이제 막 이거를 여기다가 직접 다 집어넣고 요거를 여기다가 막 다 집어넣어서 실제 노가다 하는 방법 말고 또 아이디어적인 부분으로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도 우리 앞에서 잠시 앞에서 했던 성질 중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전체 켤레를 시켜볼까? 자 요게 실수라 그랬거든. 그러면 켤레를 시켜도 똑같은 실수가 나와야 되겠지? 변화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다시 요거는 켤레를 시킨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냥 이거나 아니면 켤레를 시킨 거나 어차피 실수니까 그지? 실수 10은 켤레를 해도 10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자 요 내용을 한번 써볼 거야. 그래서 요걸 그대로 밑에 옮겨 적을게. 켤레 z분의 1 더하기 z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수인데 여기다가 크게 요 i 요거의 전체 켤레를 시키는 걸로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요거 켤레 또 켤레니까 이게 z분해로 나오겠지. 요거는 켤레를 각각 분배해서 주면 1은 어차피 상수니까 변화가 없지만 z는 켤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실수였으니까 켤레를 씌워도 같은 실수가 나와야 되겠지. 요 관계식을 얻어서 정리해 나가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해 볼게. 요거 올리고 이렇게 가볼게. 자 z 올리자. z랑 z제곱 올려주시면 켤레 z랑 켤레 z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쌤 요거를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하듯이 한번 적어볼게. 빼기 켤레 z 하고 z제곱 빼기 켤레의 제곱 이렇게 붙겠지요. 자 이게 0이 돼야 돼요. 자 요거 합차로 이루어지면 요거 공통인수 발생하지. 요거 맞지? 마이너스랑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자리다 그지? 그래서 얘로 묶어 버릴 거야. z 빼기 켤레 z로 묶어주면 요거 다 나갔으니까 1 될 거고 더하기 마이너스 자리가 나갔으니까 z랑 켤레 z 이렇게 되겠지. 이게 0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z가 켤레랑이 같던지 또는 1 플러스 z 더하기 요게 0이던지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0이던가 이게 0이던가 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음수, 양수 그래서 이거는 실수, 허수가 다 살아있는 문제거든. 그런데 이거 두 개가 켤레가 똑같을 수가 없지. 왜냐면 허수가 살아있는데 켤레 하면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서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요거 해석하라 이 말인 거지. 요걸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어볼게. 밑에 적어가 1 더하기 z가 여기 a 더하기 bi 그 다음에 켤레 z잖아. a 빼기 bi 요게 0인 거야. 그러면 bi가 서로 없어지고 2a가 마일이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그럼 음수인 것도 맞지 그지? 이거 찾았다 이 말인 거야. 이거 하나 찾았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실수거든.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써볼 거야. 좀 아이디어적인 풀이다 이 말인 거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적인 풀이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무슨 실수인데 그 실수는 여기다가 그냥 통째로 켤레를 붙여도 똑같은 실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켤레를 다 분배로 하나씩 다 줘볼게. 그러면 제곱한 거에 켤레 붙고 또 1은 어차피 실수니까 켤레를 줘도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켤레 z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마찬가지로 얘들 여기로 올리고 얘도 여기로 올려보자. 자 이거 올라갑니다. z하고 곱하기 켤레의 z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하고도 만나야 되지. z 이렇게 나왔고 얘랑 얘랑 또 가는 거지.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z제곱 마찬가지로
z하고 더하기 1이니까 요렇게 아까처럼 다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하듯이 한번 가볼게. z랑 요거 z의 켤레 그리고 z가 있었고 얘도 다 넘기자. 마이너스 켤레 z의 z제곱 마이너스 z제곱은 0입니다.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묶어야 공통인수가 나와서 인수분해가 될까? 자, 요거 두 개를 쌤이 z로 묶어보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할 거야. 근데 이게 공통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요거는 켤레의 z제곱이라는 것은 z 두 개 있는 거고 또 분배가 가능하니까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이와가 같은 거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써서 또 인수분해 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뭘로 한번 묶어볼까 고민을 해서 한번 가볼까. 그러면은 쌤은 요거랑 요거 이거 두 개를 z 하나로 좀 묶어볼까요? 그러면 1 빼기 켤레 z랑 그냥 z 이렇게 하나 남겠지. 이거 두 개를 했어. 자, 이거 두 개는 플러스 z 제곱으로 내가 만약에 묶으면 앞에는 z가 하나가 남고 아이고 z랑 곱하기 한 개 나갔잖아, 그지? 얘는 요거랑 같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z 제곱이 하나 나갔으니까 여기서 z 제곱 하나 남아 있어야지. 그리고 마지막 거는 다 나갔으니까 마일 요거 켤레 z 나갔으니까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공통인수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지? 요거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공통인수 나오네. 그럼 바로 적용을 시켜서 z랑 켤레 z랑 마일 요걸로 묶을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묶여야 된다. 얘는 그냥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남은 거 먼저 썼고 요거 마이너스 묶어서 지금 묶어낸 겁니다. 요 마이너스를 묶어낸 다음에 묶어낸 거.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요것도 아까랑 비슷한 흐름이야. z 켤레를 한 게 1이거나 아니면 z 켤레랑 z가 같거나. 근데 방금 우리 이거 아니랬잖아, 맞지? 같을 수가 없다 그랬지. 같을 수가 없다 그랬지. 호수 실수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같을 수가 없어요. 요거 만족하는 거. 이거는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합차 켤레랑 저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a 제곱에 플러스 bi랑 마이너스 bi 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이니까 플러스 요게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a를 찾아놨잖아. a가 제곱하면 4분의 1 더하기 b 제곱이 1입니다. 그래서 b 제곱은 넘어가면 4분의 3이 되고 b는 여기 보면 양수라고 돼 있어. 양수니까 2분의 루트 3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a, b 다 찾았지? 그 질문은 a분의 b를 말하라. 자, a가 방금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b는 여기서 2분의 루트 3 그래서 같이 2분의 날려주면 본분수 마이너스 루트 3이 최종 정답. 그래서 1번이 최종 정답입니다. 자, 447번 한번 봅시다. 자, 0이 아닌 복소수 z다. 0이 아니다 z가 켤레 복소수 켤레 z에 대하여 요런 걸 만족하더라. 이거를 만족시키는 복소수 z가 요렇게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켤레를 전체적으로 잡아놨네. 자, 켤레는 모두가 다 분배가 가능하다 그랬어. 그래서 켤레를 여기다 한번 주고 켤레를 여기다 한번 줄 거야. 그러면 켤레를 앞에다가 주면 z 더하기 2에 켤레 하나 붙는 거고 여기 켤레 주면 얘는 다시 z 빼기 1로 돌아오겠지, 그지? 켤레가 켤레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3 켤레 z 더하기 2는 0입니다. 요것도 켤레가 가능하겠지? 요 켤레 주고 2는 어차피 켤레 줘봐야 2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 전개합시다, 전개. 자, 그러면은 뭐 순서대로 쓰자. z랑 켤레 z 그 다음에 플러스 2z 먼저 썼다. 요거 하면 마이너스 켤레 z 숫자 마이너스 2 그리고 남아있는 거 3 켤레 z 더하기 2는 0.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적어놓고 2z 살아있고 자 숫자는 이렇게 죽네. 요거 만나면 2 켤레 z는 0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켤레랑 켤레 z를 서로 곱한 거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2로 묶으면 z 더하기 요거 두 개 더한 거가 0 되면 된다. 요까지 깔끔하게 나왔네. 그러면 이제 요걸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 적어보자. 자, 그러면 얘는 a랑 ai고 얘는 켤레잖아. a 빼기 ai 하나 가주시고 더하기 2 가로 열고 얘는 켤레랑 더하라는 거야. 켤레가 얘잖아, 그지? 더하면 2a가 되겠네. 2a 그게 0이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거 정리.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i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4a 요게 0이어야 돼. 그러면 2a제곱이거든. 2a제곱 두 개를 2a로 묶어주면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a는 0 또는 마이다 이 말인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0이 아닌 복소수라 돼 있지. 그럼 a가 0이면 z는 0이잖아. 0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최종 정답. 자 455번. 자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그러니까 z가 이렇게 잡으면 이건 0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실수일 수도 있고 0이 아닌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a가 0이라서 뭐 순호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은 켤레를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게 합차잖아, 그지?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a가 이렇게 곱해지면 0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0은 아니니까 둘 다 사라지는 건 없어. 그러면은 a나 b가 둘 다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곱도 하면 이거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둘 다 0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순호수일 때라고 돼 있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자, 요거를 한번 내볼까? 순호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적어보자. 자, z를 a 플러스 bi 빼기 a 플러스 bi 분의 1 했을 때 이게 순호수다. 순호수. 그러면 정리를 좀 더 해보면 실수화 합시다. 이거 실수화. 그러면은 a 더하기 bi에다가 자 합차를 진행할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니 플러스 바뀌고 a 마이너스 bi 이렇게 갔고요. 자 여기서도 문제는 이게 순호수가 돼야 된대. 이게 그러면 실수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지? 그럼 실수가 없어지게 하려면 여기 a 보이지? 여기 a하고 여기서 생기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분의 a 파트 여기가 실수 파트거든. 이거 되는 게 서로 없어져야지. 그렇지. 그래야 이거는 순호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실수 파트만 계산을 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 좀 정리를 해주면 쌤이 a로 이렇게 묶어볼까? 그러면 1 빼기 a제곱 b제곱분의 1은 0이지요. 그럼 이거 여기서 바로 어떻게 갈 수 있냐면 a가 0이거나 아니면 이게 0 될 수 있는 방법은 1 빼기 1밖에 없지.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1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 a가 0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1일 수도 있고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봐봐. a가 0일 때라고 치면 z는 그냥 순수한 bi였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요게 되나? 자, 그럼 이거는 bi고 곱하기 마이너스 bi지, 그지? 그러면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의 i제곱이니까 b제곱이라는 값이 나온대. 근데 b제곱이 1이라는 보장이 없지, 맞지? 1이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래서 1이다 하면 여기서 벌써 거짓이 일어나. 물론 요거였다면 A하고 B하고 둘 중에 뭔지 모르는 얘가 질문이었다면 Z랑 켤레 Z 한 것이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합차를 해버리면 이게 바로 A제곱 더하기 B 원래 I제곱 마이너스 된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야. 아, A랑 B가 다 살아있는 것이었으면 1이라고 말해도 괜찮아. 그런데 A가 0일 수도 있잖아, 맞지? 순호수가 되려면. 그럼 A가 0인 상황에서는 이게 만족을 안 하지.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것도 한번 볼게.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D것은요. 요게 순호수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요거는 쌤이 Z를 이렇게 잡아놓고 했으니까 그대로 가볼게. 자, 두 개를 더 하래. 켤레랑. 자, 켤레 미리 하나 적어놓을까? A 빼기 BI. 자, 두 개를 더하면 이거는 2A가 되겠지. 2A 곱하기. 얘는 여기서 빼래. 그럼 A가 없어지고 플러스 2BI가 되겠지. 그럼 얘는 4ABI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여기 이게 순호수냐? 이건 무조건 순호수냐라고 물어보거든.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쌤이 처음부터 A가 0이었다면 Z는 BI였다는 소린 거야. 맞지? 그러니까 A가 0이 돼도 지금 얘는 괜찮은 숫자라고. 그럼 만약에 A가 0이었다면 어떻게 할 거야? A가 0이었다면
그래서 z가 bi였으면 어떡할 거야? a가 0이면 얘도 그냥 0이 나와버리지, 맞지? 0이. 그러면 이거는 순호수가 아니지. 얘는 0은 실수잖아, 그지요? z는 이렇게 bi가 잡히면 얘를 계산하면 순호수가 아닌 0이 나온다, 이 뜻인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실제로 확인해 볼까? z가 a가 0이고 z가 bi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적어 볼까? 이쪽 옆에다가. 자, z는 bi 더하기 켤레 z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bi 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뒤에 거랑 상관없어. 그냥 이게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곱하면 이거 무조건 0 나오잖아, 그지? 순호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순호수다 했으니까 거짓. 그래서 최종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